어떻게 다들 그 뉴스 또 지켜보시면서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이 LH 관련된 것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같고 일부 직원들이 지금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그 비판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제 어제 재발 방지책을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과 또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자 어떻게 이 상황을 들여다봐야 될지 지금 현재까지 상황 좀 전혜연 평론가께서 정리해 주시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돌아보면 약 한 달 전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2사 공급 대책이라고 해서 네. 정부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2025년까지 83만 호를 공급하겠다. 공공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참 그 사이에 답답한 뉴스가 전해졌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전현직 직원들이 신도시와 관련해서 투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 정말 민심이 들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비판이 쏟아졌었는데 정부에서 어제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장관들이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회의를 열고요. 이후에 홍 부총리가 이른바 담화문 성격의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국민들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네. 자, 두 번째로 지금 정부에서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요. 자, 네. 홍 부총리가 밝힌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4대 시장 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비공개 정보라든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서 투기를 한 경우라든가 또는 신고가 계약 후에 취소하는 불법 중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 4대 교란 행위라고 하고 가중 처벌하겠다. 그리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법 등등을 지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이 재발 방지 대책인데요. 네. 홍 부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쉽게 말하면 토지 개발이나 주택 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직원들이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또 중요한 것은 불가피한 토지 경우의 거래에는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방안으로서 부동산 등록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또 중대한 일탈이 있을 경우에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을 묻는 방안, 기관 전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도 더 엄격하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지금 국민의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 이유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고 야권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변창흠 장관의 일부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 지금 정부 차원의 어떤 조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조사 이런 쪽에 진행이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진행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어요. 네. 자, 어젯밤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모여서 당정청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내부의 의견이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모아졌다고 지금 아침 조간 보도를 통해서 정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 수사라는 것이 과거에는 보통 검찰 수사를 의미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당정청 협의 내에서는 지금 꾸려지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그러니까 경찰을 중심으로 되는 거죠. 국수본을 통한 또 수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 내용을 보시면서 처음에 다들 너무 놀라셨을 것 같고 지금 정부가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민간에서도 이런 투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로도 할 수가 없게끔 제한이 아예 딱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차명 거래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그 대책, 야당의 요구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주말에 몸을 쉬는데 이런 기사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국민들이 진짜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안 그래도 화가 나고 있는데 지금 이 LH 일부 직원이라고 합니다만 이거 아마 조사 더 하면 제보가 더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네, 더 많이 광범위하게 꼭 LH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LH가 랜드 앤 하우징이잖아요. 네. 이 국민의 집과 토지를 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공공기관에서 LH를 한국말로 보니까 내 토지 주택공사. 내부터 예. 먼저 노른자위에 먼저 알받게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은 국민들이 네. 봤을 때 어떻게 이 국가 주도의 이런 공공기관 주도의 이 주택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네. 기본적으로 이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직원들이 대놓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 보통은 차명으로 거의 많이 하는데 네. 본인 이름으로 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은 이거는 기강회의뿐만이 아니라 이게 만연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됐고요. 지금 뭐 야당이 대통령 사과, 변창흠 장관의 해임 얘기합니다만 이게 과연 야당만의 요구일까? 이 부동산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사실은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네. 그 뭐 야당에서는 뭐 일단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격의 방식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야 할 것 없이 LH 직원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치인들까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정부에서 하는 합동조사단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사 권한이 없는 데서 조사를 한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이 사이 증거인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의 조사단과 별개로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의 신뢰를 굉장히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알고 보니까 맞습니다. 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결국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처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발본색원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지금 4급 이상 공직자라든가 예. 지출과 관련된 중요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굉장히 엄격한 그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제안을 한 건데 공직자 윤리법을 아예 개정을 해서 네.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서 재산 신고와 토지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법제화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찬성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지방에 가보면 국회도 문제이지만 지방 의원들과 또는 지방 의원과 뭐 학력, 학연, 지연, 혈연으로 묶인 사람들 네. 또는 공무원 가족 이런 사람들이 개발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에 너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은 사실 있어 왔어요.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정보를 빨리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고위공직자라는 4급 이상의 범위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서 신고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번째로 국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여권이 지금 뭐 야당의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사실 불거진 논란에 보면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할 말이 없는 게 제대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탈당해서 그냥 꼬리 자르게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도 좀 전수조사 방안이라든가 재산 등록이라든가 이해 충돌에 대해서 이제는 좀 내부에 여야 그렇죠. 원내대표가 만나서 국민의 신뢰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정부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을 보면 일단은 일벌백계 하겠다라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한 3배에서 5배 이상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법조계에 물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내부 정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 아니면 본인이 공부해서 적당하게 투자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입증이 어렵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촘촘하게 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관련자들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 이를테면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뼛속 깊이 청렴하거나
아니면 이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커야 이런 행위를 안 그렇죠.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LH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난해에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성과급은 또 가장 많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LH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들이 예. 사실은 적자다, 부채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고 이 코로나 시국에도 별로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 예. 이렇게 노른자 따위 땅을 다 가져가고 왕버들을 심는다. 이 왕버들은 정말 보상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50년의 꿈님께서도 나무보상제도를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농민님 경우에는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시만 보상을 하고 보상이 없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삽목투기에 대해서 좀 지적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주도로 어떤 이런 신도시 개발을 할 때 네.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이런 보상의 정보가 미리 그 주변에서 다 사들이면 외지에서 또 친인척들부터 해가지고 지인들까지 외지인들이 30-40%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개발은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공공재개발 아까 그러니까 대책에서 83만 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부동산 업계 얘기를 하면 공공재개발 주도의 형식에 대해서 많이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공적 주도의 토지 보상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진다면 더 거센 반발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 이제 공공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 방안의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에서 계속 하겠다라는 것을 어제에서도 네.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었죠. 국민들에게서 믿어달라, 힘을 모아달라라고 홍 부총리가 거듭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뭐 굉장히 이번 대책 과정에서 허점이 많이 드러난 점은 허점대로 짚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계속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공에 대한 신뢰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국민들의 분노 수준으로 올라오고 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정부에서 조사를 하든 수사를 의뢰하든 미적지근한 대책을 또 내놓는다면 그렇죠. 분노가 더 들끓을 수 있다. 그래서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문제가 있는 점을 샅샅이 제대로. 파헤쳐서 네. 정말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박사님께서 공공기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사실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지금 제보가 저희 방송으로도 너무 지금 많이 계속 지금 들어오죠. 들어오고 예. 있습니다. 파주에 예전에 뭐 LH 직원이 좋은 땅을 사서 지금 뭐 건물을 짓고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지금 제보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 이제 뭐 정부에서 조사를 하든 수사 의뢰를 하든 뭐 지금 LH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경기주택국사 GH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연하고요. 또 이렇게 어렵게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나선 만큼 지방의 지금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다른 것은 몰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만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철저한 조사든 수사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창흠 장관이 그 본인의 재직 사장이었던 시절에 이 사건들이 터진 거에 대해서 사실은 사과하는 수준에서 끝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변창흠 장관부터 해서 철저하게 가족들이나 이런 어떤 조사를 먼저 투명하게 하고 모든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다가 뭐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뭐 이런 식으로 다 조사하라고 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당 윤리감찰단 역시 그냥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한다고 하면서 이제 맹탕 조사가 돼버린다면 더 국민들이 들끓을 것이다. 그런데 또 만약에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제보가 더 많아진다면 이 또한 골치가 아플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당도요. 지금 이걸 여당에 대한 어떤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차제에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그동안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에 같이 합동조사단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는가. 뭐 별로 내키진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제 박남수님께서는 LH 직원이
누가 봐도 부당한 행위를 당당하게 하는 이 나라가 너무 슬프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K787-68413번님께서는 벌칙이 확실해야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다. 이 환수가 그냥 기본이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 2927번님께서는 아름다운 산을 밀고 숲을 밀어 개발을 하는 거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네요.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국내에서 손꼽히는 지금 제약회사가 한 유튜브 콘텐츠에서 이 생리대 할인 판매를 약속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채용에서는 성차별을 했다는 그 네티즌의 지금 주장이 지금 제기가 되면서 이것에 대한 홍보 효과도 못 보고 사실은 사과문을 지금 내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하거든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죠. 최근 이 동아제약 최호진 대표가 생리대 왕 이렇게 불리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웹 예능이라고 하거든요. 네. 웹 예능에서 이 동아제약을 찾아가서 생리대 제품을 좀 대폭 할인해서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른바 협상, 보통 이제 내고라는 용어를 쓰죠. 협상을 해서 협상이 됐고 그리고 이런 게 많이 재구매가 되면 기부도 하겠다라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관심을 끌었어요. 그래서 해당 영상이 하루 만에 조회수가 120만 회를 돌파할 정도로 그래요. 그만큼 많은 여성들과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뭐 격려성 글도 많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 시도는 좋은데 최근에 이 동아제약에 대한 비판적인 또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한 면접관이 이 신입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했었다는 겁니다.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으니 남성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데에 동의하느냐? 군대에 갈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당시 면접을 봤다고 밝힌 그 인물은 아니 왜 굳이 여성 지원자한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이건 성차별적인 질문이다. 그래서 동아제약이 여성들에게 생리대를 팔고 또 좀 이런 어떤 여성 이벤트를 관련 통해서 기업이네요. 예. 긍정 평가를 받고 있지만 면접에서 이렇게 성차별적인 채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커지면서 최 대표가 직접 공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네네. 2020년 11월 아마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해당 지원자에게 사과를 했고요. 해당 면접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라던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특히 아마 여성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여성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조직 문화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이 지금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여성의 날이지 않습니까? 겸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해당 회사에서는 해당 면접관을 징계 처분하고 재발 방지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면접관이 화성에서 갑자기 날라온 것이 아니라 사내 분위기가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 여성, 남성 면접인들한테 여성에게는 군대 갈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군대 안 갔으니 월급을 적게 받을 생각이 있느냐 물어보면서 옆에 있는 남성 면접자에게는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었냐, 힘든 점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묻는 것을 만약에 그 자리에서 있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채용 성차별이 맞죠. 근데 맞는데 문제는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87년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이 됐죠. 네네. 그래서 이게 성별 때문에 채용, 임금 승진 등에서 부당한 차별 받지 마라 하는 건데 네. 이게 그냥 형식적인 선언으로 그치고 있다.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채용에서 탈락을 시켰거나 채용한 후에 불이익한 처분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질문한 걸 가지고 문제 삼기가 매우 애매하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성차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좀 높이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미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요. 법을 하나 발의를 했는데 뭐야 하면 채용을 할 때 결혼 언제 할 거냐. 임신 계획은 언제냐, 남자친구 있느냐 이런 거 면접 때 묻지 말라는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남녀 고용평등법에는 고용된 이후의 조건들에 대해서 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그 채용 관련된 내용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집이나 채용 과정에서도 이것을 하지 못하게 사실은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예전에 무슨 여성의 경우 키 몇 센치 이상, 뭐 용모 남성 이런 거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네, 그렇습니다. 네, 채용 그러니까 규정에. 모집 및 채용 과정에서 이런 걸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 채용 입시 과정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의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또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러면 다른 회사의 채용 과정에서 내가 그렇죠. 또 불이익을 당할 이상한 수가 사람은 있죠. 낙인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제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 이렇기 때문에 아예 채용 과정에서 그런 질문하지 못하는 법안을 지금 민주당의 뭐 위성건 의원이 발의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그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통 면접을 보기 전에 면접관 교육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또 회사 안에서도 나가기도 그렇죠. 하죠. 그래서 예. 이제 면접관 교육 같은 걸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저는 남의 결혼이나 남자친구 여부나 혼인 여부에 대한 관심은 제발 좀 채용 과정이 아니더라도 좀 평소에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굉장히 유명한 언론사 시험을 받다가 떨어졌는데 네. 마지막 면접 과정에서 저한테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 남자친구가 있느냐, 아이를 낳게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 다 받았어요, 사실. 근데 제 옆에 있는 남자분한테는 기자가 된다면 어떤 심층 취재를 할 거냐서 제가 사실은 지금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 텐데 너무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대답을 못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런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도 똑같이 여기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맞다라는 관점을 갖고 질문을 해서 좀 불이익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법으로 과연 제약을 해야 되는가는 저는 근본적인 질문이 전혀 드네요. 관계가 없는 질문이죠. 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 여성 공약 한번 보면요. 이게 성평등 공약을 한번 살펴봤더니 안전이나 뭐 성범죄 처벌 이런 거는 다 많아요. 그런데 이 조직 내에서의 성평등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공약은 별로 없더라. 이건 사회 전반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러니까 팬데믹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죠. 그 상황을 이유로 성 역할의 고정관념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안 된다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돌봄을 여성에게만 너무 맡기지 마라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기도 하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안 그래도 여성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채용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겠죠. 기업에 계신 분들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주 바빴네요. 뉴스는 2개밖에 못했는데. 자,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